1272번 질문 받았습니다. 72번 문제가 그림과 같이 A라는 각이 120도고 선분의 1인 8과 6이 주어져 있는데 삼각형 전체 넓이에 대해서 위에 있는 삼각형 AD라는 넓이의 값이 전체의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D라고 하는 길이의 최소값을 갖다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삼각형 넓이의 값부터 구하고 시작하자. 자, 삼각형 ABC의 넓이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120? 사인 120의 값은 2분의 루트 3? 대입했더니 12 루트 3인가? 그래서 삼각형 AD의 넓이의 값이 몇이라고요? 이게 3 루트 3이 나오도록 하는 D의 길이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는 지금 이쪽 변 길이 모르고 이쪽 변 길이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네? 여기 길이의 값은 8이라는 길이의 전체 일부인 거지. 8이라고 하는 길이 일부여서 쌤이 요만큼 길이의 값을 A라고 할까? 요만큼 길이의 값은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120? 그랬더니 4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약분하고 4배 했더니 AB의 값이 12. 그럼 AB의 값이 12였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걸 이용해서 D의 길이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D의 값을 제곱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길이 구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시험하면 되죠?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 AB의 값은 12? 그럼 결국 D의 제곱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0이라고요? 그때 문제에 구한 거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D의 제곱의 값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다? 최소값은 산술기하 평균으로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이 값이 지금 최소값인가요? 12 대입하면 36이고요. 그럼 제곱한계의 최소값이 36이면 D의 최소값은 누구라고요? 6이라고?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인가요? 76번. 7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6번은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모든 참고서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교과서에도 일부 교과서에 있는 것 같던데. 반지름기의 값이 6자리가 되는 원이 전체 큰 원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6인 원에 서로 다른 두 점 좌표 A점과 B점이 있는데 A점과 B점 사이 길이의 값이 6루트 2라고 합니다. 루트 2배 되어 있는 게 일단 의심스럽다. 1대1 때 루트 2가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큰 원의 반지름 길이의 값이 6인 거 알고 있지 않았냐? 네. 그럼 쌤은 지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중심 좌표를 찍으면 될 것 같은데 반지름의 값이 6이면은 1대1 때 루트 2여서 여기가 지금 90도라는 얘기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 직각인 점의 좌표가 원의 중심이겠네? 반지름 값은 6이었고 여기는 6루트 2였습니다. 그런데 원의 내부에 시점 좌표? 원 안에 시점 좌표가 하나 있는데 HB를 연결하는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정삼각형 한 변 길이의 값이 6루트 2라고? 네. 그랬을 때 정삼각형의 외접원을 그렸고요. 그 외접원에 대해서 두 개의 원의 공통대분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이 원의 반지름 값이 누군지 궁금한 거네? 그럼 O2의 반지름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사인 법칙 적용하면 되려나? 네. 여기 각의 크기 60도잖아.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값은 6루트이고 사인 법칙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인 60도를 마주보는 길이가 6루트이고 거기에 지름인가요? 네. 2분의 루트 3? 네. 2분의 루트 3이면 루트 3 약분했더니 얘가 2루트 6? 네. 2배 해주면 4루트 6? 그럼 반지름 길이 값은 2루트 6인가요? 네. 여기는 O2의 반지름 값은 2루트 6입니다. 그럼 내가 우리 구하려는 넓이의 값은 지금 이쪽에 있는 넓이는 반지름 길이가 6인 원의 4분의 1이죠. 근데 이 옆에 있는 넓이의 값은 작은 원의 일부인 거죠. 그럼 내가 일단 여기 넓이부터 구하자. 부채꼴 넓이부터. 반지름 값 6이 되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은 원의 넓이는 36파이. 거기 4분의 1이니까 9파이인가요? 네. 이제 필요한 건 나머지 넓이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O2라는 원의 중심좌표의 값을 찍으려고요. O2라는 원의 중심좌표는 정삼각형의 무균심에 찍히나?
네. 정사각형의 외접원이니까. 근데 한 변의 길이가 6루트기가 되면 높이의 값이 몇이야? 높이의 값이 6루트기한테 2분의 루트 3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높이의 값은 3루트기인가? 네. 정삼각형 높이의 값은 3루트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가 무경심이면 몇 대 몇으로 쪼개지는 거야? 2대2. 그래서 여기가 2루트기였던 거야, 반지름이? 여기는 나머지 부분은 루트 6인 거고. 근데 내가 필요한 각은 이제 여기 있는 각만 알면 좋겠는데, 여기 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원주각 크기 60도니까 원의 중심각 크기가 120? 그러면은 이 맞은편의 각의 크기 240? 네. 원의 3분의 2만큼 넓이? 반지름 값이 지금 반지름 2루트 6이었잖아. 네. 제곱했더니 24파이? 24파이의 3분의 2? 근데 문제는 여기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네. 여기 넓이의 값을 좀 두 번 센 거지. 네. 이 넓이의 값만 구해서 이제 빼주면 되겠네. 두 번 셌으니까. 근데 이 넓이의 값을 구하려고 왔더니, 이 넓이는 뭔 재주로 구하냐? 지금 여기 중심점 좌표에서 여기가 큰 원의 중심이었지. 네. 큰 원의 중심에서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나? 나 여기 길이 좀 알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직각이 등면 삼각형이죠. 네. 그럼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수선발 내리면 수선발까지 길이값이 3루트인가? 네. 좀 불편한데. 좀 쉽게 구할 수 없나? 아니, 그냥 3분의 2짜리. 여기가 120도였으니까. 네. 삼각형이랑. 여기가 240도였고 여기도 120도야? 예. 직각삼각형 이 넓이를 빼버리자고? 그게 더 낫겠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에서 여기 위의 넓이를 빼버리려고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거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18이라는 넓이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게 120도라고. 그리고 반지름 길이의 값이 2루트 6이었고 2분의 1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사인 120 사인 12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6루트 3? 네. 18 마이너스 6루트 3의 넓이가 이 부분 넓이인가요? 네. 이 넓이는 두 번 셌으니까 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5파이 마이너스 18 플러스 6루트 3입니다. P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18. Q의 값은 R의 값이 더했더니 31, 30에서 18 뺐습니다. 7, 아니, 14, 31에서 18 뺐더니 13,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80번. 8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0번이 그림과 같은 도형에서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라고 합니다. 이 사다리꼴은 이름이 뭐야? 네, 여기가 3루트 2, 3루트 2 똑같으니까 등변 사다리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반지름 길이 값 6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AD라고 하는 선이 지름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중심이 여기쯤에 있어 보인다? 그죠? 그래서 AD라고 하는 게 지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사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선생님 왼쪽 넓이랑 오른쪽 넓이 두 군데를 구해서 삼각형 두 개 넓이 합을 가지고 구할 생각이거든? 각을 뭐 알 수 있는 게 있나 모르겠다. 각을 알 수 있는 게 있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은 각이 필요한데? 알고 있는 건 잔뜩 3분의 1이밖에 모르고 반지름을 알고 있는데 반지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용하면은 각을 잴 수 있어?
어디 각을? AD, A, DB, DB? 그러네. 여기 각을 잴 수 있네. 근데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억각으로 세타이니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평행하니까 네, 사인 법칙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인 세타를 마주보는 변이 3루트 3인데 그게 지름 10이라고요? 네, 그럼 사인 세타의 값이 4분의 루트 3인가? 네. 그럼 나는 지금 AD라는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닌가? AD라는 길이의 값을 X라고 칭해보겠습니다. X의 길이를 구하려면 코사인 제곱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코사인 제곱법칙으로 지금 3루트 3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그 녀석의 값이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128 빼기 16 루트 2X 코사인 세타인가?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누군데요? 4분의 23, 아이구야, 산수가 될지 모르겠네. X의 제곱 4분의 루트 13을 대입했더니 4 루트 26?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7을 이항했더니 이 방정식에서 실근의 값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근해 공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18에서 27까지. 100일이냐? 2루트 2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못해 먹겠네. 4 곱하기 26 104, 104에서 101을 뺐으니까 뭘 선택하지? 두 개 중에 선택 문제 발생하네. 변두 개가 변 두 개가? 네. 그러겠네. 어차피 여기서 y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도 문제 풀었어도 똑같은 코사인 제곱축으로 y제곱의 값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네. 그래서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의 값이 x의 값이 긴 녀석이라면 y의 값이 짧은 녀석이 되는 건가? 네. 그럼 윗변과 아랫변을 알고 있는데 높이의 값이 필요한가? 네. 높이의 값은 어떻게 구하지? 8루트라는 길이한테 사인 세타를 곱한 게 h인가? 네. h의 값을 알고 싶다면 8루트한테 사인 세타의 값을 곱하면 됩니다. 사인 세타의 값이 4분의 루트 3이었잖아. 네. 그럼 높이의 값 2루트 6이에요? 네. 이제 할 일은 넓이가 필요한데 넓이의 값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인가요? 네. 윗변 더하기 아랫변 구했더니 2루트 26, 4루트 26? 2분의 1 곱했더니 2루트 26? 네. 거기다가 곱하기 2루트 6만 하면 돼요? 몇이야 그러면? 8루트 39인가? 네. 이걸 제곱하라고요? 제곱하게 되면은 64 곱하기 3 곱하기 13인데 그 녀석의 값을 13으로 나누게 하라고? 네. 그 답이 192가 답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또 푼 것 중에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끝! 근데 더 이상 질문 안 받고 등차수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챕터가 등차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챕터 쪽수 불러주세요. 우리가 고정이 먼저 하고 토탈 짱한 거지. 이게 아니죠. 고정이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도함수 삼각함수 활용 말이야. 네. 지금 오늘 등차수라고 등차수일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 시작할까요? 이제 다들 수학여행도 이제 끝난 장항고가 남았는데 우리 중에 장항고 없잖아. 수학여행 이제 다 끝났죠? 정신 차리고 공부합시다. 지각하는 거는 지각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네. 이제 숙제 하시고요. 숙제 안 돼 있는 분들은 밀린 거 좀 하세요. 등차수일부터는 숙제 밀리지 마세요. 자, 등차수일 처음부터 끝까지 쪽수 불러주세요. 26부터 50.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222부터 250? 자, 등차수에 대해서 개괄적인 공식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만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당신들 손으로 풉시다. 진혁이는 등차수를 공부한 적 있나요? 선행했네.
수원까지는. 아, 수원까지는 했고 수투는 하나도 안 했고. 동건이는 등차수열 수 맛은 봤다고? 등비들 많은 그럼 드라마 제목 중에 무엇의 맛 뭐 있던데? 드라마 제목이? 자, 지금부터 등차 수열 처음부터까지 내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종류에는 등차 수열,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는 숫자의 배열, 등비 수열, 계속 똑같은 숫자를 곱해 나가는 수열, 조화 수열, 그 자체는 어떤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역수의 값이 등차 수열인 수열, 개차 수열,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 3, 2 증가했냐? 예, 4 증가했니? 예. 8 증가했니? 맞아요. 그 다음은 16이 증가했나요? 이 숫자 자체는 어떤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똑같은 숫자를 곱한 등차수열, 등비수열 아닙니다. 역수의 값이 등차수열되는 조화수열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차이의 값들이 규칙성 있나요? 예. 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에 있는 수열은 AN이고 밑에 있는 수열을 BN이라고 얘기할 때 밑에 있는 수열을 우리는 수열 AN의 개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교과서에 내용 정리가 있었고 시험에 출제했는데 지금은 교과서에 내용 정리가 없이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조화 수열, 개차 수열처럼 어떤 수적인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어지는 수열입니다.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녀석의 값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죠? 네, 앞에 있는 두 개의 값들의 합의 값을 쓰고 있는 건가요?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두 개 더해서 다음 거, 두 개 더해서 다음 건가요? 네. 앞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다음 항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관찰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 현상에서 가장 많이 식물의 번식, 곤충의 번식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어지는 수열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등차 수열을 지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등차 수열과 조화 수열은 패키지로 공부합니다. 수열은 서수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항, 2항, 3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고 지칭합니다. 첫 번째 항의 값은 A,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갈 건데 계속 D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 D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 나가면 n번째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n-1을 D가 될까요? 세 번째 항의 값이 A 플러스 2D인 것처럼 n-1번째 항이면 A 플러스 n-2D가 되는 거죠? 네. 그때 우리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일반항은 n이라는 문자의 몇 차식이죠? 1차식. n이라는 문자에 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동건이 선생님 말 집중해 듣고 있는 거 맞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생긴 수열의 값을 다 더해보려고 합니다. 다 더한 녀석을 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우리는 n번짝만 나열했을 때 또는 뭐 10번짝까지 나열했을 때 어떤 특정한 항까지만 나열되었을 때는 유한수열이라고 부르고요. 죽는 그날까지 계속 숫자를 열거한다면 그걸 무한수열이라고 칭할 건데 지금 공부하려는 수열은 유한수열까지만 공부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더하려고 하는데 등차수의 특징이 첫 번째 거 끝에 거 더한 녀석의 값은 2a 플러스 n-1d인가요? 네. 두 번째 거고 끝에서 두 번째 걸 더한 녀석의 값도 똑같나? 네.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은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걸 더한 녀석의 값이랑 매번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합의 값을 구할 때는 등차수열의 합의 값을 구할 때는 SN이라고 표현할 거고 S는 썸의 약자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2a 플러스 n-1을 D의 값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거든? 전체는 n개 항이 있는데 두 개씩 묶었잖아. 그럼 다 해서 몇 쌍이 있죠? 2분의 1. 네, 그래서 2분의 n쌍이 있어서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 중에 보통 우린 끝항의 값을 라스트 항이라고 얘기해서 L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차피 여기 있는 값이 초항과 끝항을 더한 건가요? 네.
그래서 2분의 n a 플러스 l이라고 기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등차수의 일반항과 등차수의 합권항 공식은 모르는 거 불가능합니다. 증명해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얘가 n이라는 문자의 몇 차식이라고요? 1차선. 얘는 n이라는 문자의 몇 차식이야? 2차선. 그 중에 요 녀석을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분석해 보면 등차수의 일반항 같은 경우에는 n 앞에 있는 개수가 d인가요? 네. 상수항의 값은 a-d고요. 네. 항상 공차의 값이 n 앞에 있는 거죠, 일반항은. 하지만 합의 값은 n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누구야? D, 2분의 D. 합의 값은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2분의 d입니다. 뒤에 1창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은 누군지 알아요? 1창 앞에 있는 개수는? 2분의 D. 2분의 2a-t인가? 아, 네. 이런 거 맞아요?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상수항은 없습니다. 등차수의 합의값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에 대해서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합에 대해서 한 가지 성질을 더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2, 4, 6, 8 등차수를 맞죠? 네. 등차수의 값이 마지막 항을 2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수열의 합의값을 구한다면 합의값 어떻게 구하자고요? 2분의 2분의 N 곱하기 항의 개수는 n개, 첫 번째 항 플러스 끝항으로 구해볼까? 예. 약분하면 누구야? N 곱하기 1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에서 n제곱 플러스 n인가요? 네. 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려고요. 위의 거에 비해서 얼만큼 커진 거니? 위의 거에 비해서 1만큼 커졌나요? 선생님이 첫 번째 항만 조작했나요? 네. 위에 있는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거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항만 조작이 이루어지면 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특징은 위의 거랑 똑같지 않고 차이가 있다면 1만큼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겠네요. 예. 그래서 합의 값이 2차식이었을 때는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 합의 값에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상수항의 유무에 따라서 몇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지가 달라집니다. A하고 X하고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등차수열을 구성한다면 여기서 증가한 거 D가 증가했을 거고 여기서도 증가한 게 D가 증가했겠죠? 그래서 X-A의 값도 D가 될 거고 B-X의 값도 D가 되는 거라서 이 식을 2항에서 정리했더니 X라고 하는 값이 2분의 A 플러스 B인가요? 이름이 뭐죠? 등차수. 등차수열 A, X, B의 가운데 항 등차중항인가요? 등차중항의 다른 이름이 또 뭐죠?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나요? 네. 조화수열 설명합니다. 조화수열은 수열들의 집합을 가지고 수열을 표현하는데 이것 자체는 등차수열이 아닙니다. A1, A2, A3 이렇게 된 수열들은 등차수열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수의 값들이 등차수열입니다. 역수의 값들이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정한 녀석의 값이 증가했을 거 아니야? 네. 그렇다면은 이때 일반항 AN분의 1의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A 플러스 첫 번째 항 플러스 n-1D로 일반항 구하면 되나? 예. 그걸 이용해서 역수의 값인 AN 값을 구할 수 있겠네? AN 값은 A분의 1 플러스 n-1 D분의 1이겠네요? 예. 우리는 조화수열은 원래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부르고 역수가 등차수열이 됐을 때 원래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조화수열은 인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12643이라고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알아보기 힘듭니다. 계속 증가하는 숫자가 똑같지 않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등차수열 아니죠? 네. 등비수열도 아니죠? 네. 계속 똑같은 숫자를 곱한 게 아닙니다. 등비수열도 아닙니다. 증차 등비가 아니면은 조화수열을 의심해 볼 거고요. 조화수열로 표현했더니 4분의 1은 12분의 3, 3분의 1의 값은 12분의 3가? 네. 그렇다면 역수의 값들의 일반항이 누구예요? 12. 그럼 원래 수열의 일반항은 뭐야? 그럼 다섯 번째 값은 5분의 12가 되는 거니?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원래 숫자는 규칙성이 잘 발견되지 않지만 역수가 등차수열이었을 때 원래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부릅니다. A하고 X하고 B라고 하는 세 값이 조화수열을 구성한다면 가운데는 X의 이름이 조화중항이겠죠? 네. 그런데 이것들은 규칙성이 없고 역수의 값들은 규칙성이 있다고요? 네. 역수는 등차수열이라고? 그러면은 X분의 1이라고 하는 세 값이 2분의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인가요? 동건이 왜 수업할 때 열심히 안 듣죠? 예? 왜 집중하지 않냐고요? 좀 듣겠습니다. 자, 통분했습니다. 통분했더니 2AB분의 A 플러스 B인가? 따라서 X의 값이 누구라고요? A 플러스 B분의 2AB의 값이 역수의 값이네요. 이게 조화수열의 가운데항 조화중항인가요? 네. 조화중항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말로 기억합니다. 합분의 2 곱이라고 말로 기억합니다. 말로 기억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자,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도형이 있습니다. 쌤이 이미의 삼각형 하나 그리고 있는데 너무 성의 없이 그렸다. 삼각형을 이렇게 잘게 쪼개겠습니다. 지금 그는 선은 n등분하고 있는 선입니다. 같은 간격, 높이의 값이 같은 간격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선의 길이는 등차수열입니다. 그 사이사이에는 넓이의 값,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 넓이 이런 것들이 넓이 사이에 있는 넓이의 값도 등차수열입니다. 이렇게 평행하게끔 선을 연결하게 되면 원래 최초의 길이는 여기 길이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다 똑같은데 추가되는 게 한 토막, 두 토막 이렇게 추가되기 때문에 가로선 길이는 등차수열입니다. 최초의 삼각형 넓이의 값은 다 똑같은데 평행사변이 한 개 추가되고 두 개 추가되고 세 개 추가되니까 각각 사이에 있는 간격의 넓이의 값도 등차수열이겠죠? 사다리꼴도 동일한 성질을 갖습니다. 사다리꼴도 평행선을 그렸을 때 동일한 성질을 갖습니다. 가로선도 등차수열이고요. 사이사이 넓이의 값도 등차수열입니다. 동심원을 그렸을 때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성의가 없다 그림이. 동심원을 그렸을 때 최초의 반지름의 값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반지름은 1씩 늘어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원의 둘레값은 2파이 R인가? 2파이 A? 네. 두 번째는 둘레 길이가? 계속 그러면 둘레 길이의 값 몇씩 늘어나는 거야? 둘레 길이의 값은 계속 몇씩 늘어나는 거야? 2파이씩 늘어나기 때문에 등차수열인가요? 네. 그리고 처음에 여기 넓이에 대해서 그 다음 B의 넓이 그 다음 B의 넓이 쌤이 최초의 반지름 값을 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반지름의 값은 2, 세 번째 반지름은 3, 네 번째 반지름 4라고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원의 넓이의 값은 몇이야? 파이. 두 번째 원의 넓이는 4파인데 4파에서 가운데 파이를 제거하면 3파이. 그 다음 넓이는 9파이에서 4파이 제거해? 파이. 이런 넓이의 값들은 등차수열인가요? 예. 등차수열을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형들입니다. 등차수열 내용 정리 다 했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네. 등차수열을 구성하는 숫자는 세 개항만 나열한다면 이렇게 나열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세 개항을 나열하게 되면 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차수를 구성하는 숫자가 3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열을 구성해서 D식 증가하게끔 잡을 생각입니다. 이래야지 합의 값이 이뻐지나요? 등차수를 구성하는 게 5개라고 한다면 합의 값을 이쁘게 만들려면 이렇게 구성해야 되겠네요.
dc 커지는 수열로 이렇게 잡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합의값이 5a로 연산이 쉬울 겁니다. 하지만 등차수를 구성하는 숫자가 4개라고 한다면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1이라고 잡으면 합의값이 이쁘지 않을걸? 합의값은 4a 플러스 1인가요? 네. 합의값이 이쁘지 않아서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그럼 4개면은 어떻게 잡지? 홀수기였을 때는 공차의 값이 d가 되게끔 잡습니다. 짝수기였을 때는 공차의 값이 2d가 되게끔 잡으려고 합니다. a-3d, a-t, a 플러스 t, a 플러스 3d로 잡아야지만 합의값은 이뻐지나요? 네. 문자가 많고 복잡해질수록 산수가 어렵기 때문에 산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홀수기였을 때는 공차가 d가 되게끔 잡고요. 짝수기였을 때는 공차의 값을 1d가 되게끔 잡을 생각입니다. 요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등차수에 대해서 모든 내용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드렸고요. 유형별로 하나씩만 할까 오늘은? 너무 쉬운 거 풀면 재미없으니까 마지막 문제만 쭉 푼 다음에 레벨 3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은 등차수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수열에 대해서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일반항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101, 1001, 1001. 그럼 첫 번째 항의 값이 10의 제곱 플러스 1인가? 예. 두 번째 항의 값이 10의 세제곱 플러스 1, 세 번째 항의 값이 10의 4제곱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n번째 항의 값은 10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인가요? 예. 1351번으로 갔습니다. 1351번엔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앞에 걸 뺀 게 공차라고 부르나요? 네. 뒤에서 앞에 걸 뺀 걸 공차라고 부르고요. 항상 뒤에서 앞에 걸 뺀 건 항상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녀석을 대표해서 이렇게 칭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네. 이 값들은 d로서 일정하다. 이게 등차수의 표기 방법인데 얘는 d야 마이너스 d야? 마이너스 D. 얘는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가 몇 쌍 있다는 얘기야? 53. 그럼 마이너스 50d가 있다는 얘기구만. 네.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하니까 200인가요? 예. 세 번째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1357번으로 갔습니다. 1357번은 공차의 값이 양수값인 등차수열이 있는데 공차의 양수인 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6번째, 8번째를 더하라고 합니다. 앞에 건 a 플러스 5d인가? 뒤에 게 a 플러스 7d고? 네. 이해 못하시는 분 없죠 지금? 예. 두 번째 식은 절대값을 씌웠는데 절대값을 씌웠는데 좀 말이 안 된다. 왜냐면은 6번장보다 7번장이 컸다고 한다면 공차의 양수니까 6번장보다 7번장이 커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작은 녀석의 절대값이 큰 녀석한테 3을 더했을 때랑 똑같다고? 뭔 개소리야 이 소리가? 음수. 아 A6의 값이 음수였다는 얘기일까? A7의 값이 양수였다는 얘기고? 이래야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내 말이 좀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그럼 A6의 값이 음수, A7의 값이 양수였을 때만 이런 내용이 성립할 거기 때문에 A6의 절대값을 벗기면 마이너스 A6인가? 이 값하고 A 플러스 6D? 네. 식 두 개 연립해서 A랑 D 구하면 되겠다. 첫 번 식에 따르면 2A 플러스 12D의 값은 빵입니다. 두 번째 식은 2항 했더니 2A 플러스 11D의 값이 마이너스 3인가? 뺐으니까 공차의 값은 3인가요? 공차의 값이 3이었을 때 3 대입했더니 어디다 대입할까? 위에다 대입할게요. 36이니까 A는 마이너스 18인가요? 네. 되신 거 맞아요? 선생님 예상과 달리 6번째니까 그냥 빵이었겠네? 7번째. 7번째이 빵이라고? 아 그러네. 6번째이 음수고 7번째이 빵이었군요. 그때 두 번째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의 값은 A 플러스 D이기 때문에 두 번째의 값 마이너스 15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평가원 기출 문제긴 한데 이 대소관계를 갖다 구분하는 게 핵심이겠네. A6의 값이 음수였을 때만 나의 게 말이 된다는 걸 눈치채라는 얘기입니다.
쌤 지금 말 빠르나요? 진짜? 주요가 지금 이렇게 말해도 이해돼? 1363번으로 왔습니다. 63번이 공차의 값 2가 된 등차수를 있다고 얘기했고 다음이 등식을 만족한다면 92보다 커지는 녀석의 값이 n값의 최소값이 누군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공차의 값이 2가 되면 확실한 거는 a3의 값보다는 a6이 큰 건 확실해. 공차 양수니까. 그런데 공차 2가 되면은 이걸 문자가 두 개인 상태로 풀지 말고 a3의 값은 초항한테 몇을 더한 거야? 4. 네, 2d를 더했으니까 4를 더한 거고 a6의 값은 초항한테 이걸 대입해서 풀자. 이걸 대입해서 풀면 절대값 a 플러스 3인가? 네. 절대값 a 플러스 7이에요? 그럼 a 플러스 3의 값이 음수고 a 플러스 7의 값이 양수였다는 얘기겠지? 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값이랑 a 플러스 7의 값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2의 값이 마이너스 10, 초항의 값은 마이너스 5인가요? 일반항 구하려고요. 일반항이 누군데요? 원수. 초항 마이너스 5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인가요? 네. 이렇게 계산하기 싫어요. 항상 n 앞에 쓰는 게 공차인가요? 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 나와야 돼요? 네. 이게 더 빨라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 녀석의 값이 92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n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n값이 누구예요? 다섯 번째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A1과 B1의 값은 A, A10과 B20의 값은 B. 근데 둘 다 등차수입니다. 공차의 값을 구하라고? A10에서 A1을 뺀 녀석의 값이 뭔 줄 알아요? 아, B-A야? 근데 우리는 A2-A1의 값도 공차, A3-A2의 값도 공차, A10-A9의 값도 공차인가요? 네. 다 더한 녀석의 값이 누구야? A10-A1의 값이 누구냐고요? 네, 9D인가요? 이걸 A 더하기 9D라고 생각해도 되겠군요? 그럼 이 값이 9D1인가요? 이번엔 바로 갑시다. B20에서 B1 값을 뺀 녀석의 값은 누구라고요? 그것도 B-A예요? 이건 몇 D야? 문제 요구한 거는 D1분의 D2를 구하래요? D1분의 D2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D1의 값은 9분의 B-A? 얘는 19분의 B-A? 따라서 9분의 19인가? 잘못 썼나? 거꾸로 썼네. D1의 값이 9고 D2가 19인가? 네. 그럼 19분의 9인가요? 네. 육 번 유형의 마지막 문제로 갔습니다. 6번 유형의 마지막 문제가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수열이 있습니다. n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차가 2분의 1? 가운데 써있는 항의 개수는 n개 있습니다. 근데 전체 항의 개수는 몇 개 있는 거야? n 플러스 2개 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의 값이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 10한테 공차를 몇 번 더한 게 10이 되는 거지? 글쎄. 공차의 값을 n 플러스 1번 더한 게 n 플러스 2번째 항으로 10인가요? 그럼 n 플러스 1 곱하기 공차는 2분의 1인데 그게 20이라고? 따라서 n 플러스 1의 값은 40. 등차 중앙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세 개의 숫자 A, B, C의 값에 대해서 A, B, C는 등차수이고 A제곱, C제곱, B제곱은 등차수입니다. 그때 밑에 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차 중항을 이용하면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 C의 평균값인가요? 네. 마찬가지 C제곱의 값도 A제곱, B제곱의 평균값입니다.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이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립방식을 풀 수 있나? 까다롭게 생겼다. 2B의 값이 A 플러스 C고 C제곱의 2C제곱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문자를 소거하라는 얘기 같은데? 누굴 소거하는 게 편할까? C를 소거할까? C값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2B-A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좌변값이 8b제곱 8b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2a제곱인가? 예, 네. 오른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이항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7b제곱이야? 네. 그러면 a 마이너스 7b하고 a 마이너스 b예요? 네. a 마이너스 b가 빵이 될 수 있을까? a, b, c는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나요? 따라서 a의 값은 7b인가? 네. 근데 주혁아 너 움직일 때마다 왜 자꾸 담배 냄새가 너한테 나지? 담배 피냐 안 피냐? 이렇게. a의 값은 7b입니다. 7b의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a한테 7b를 대입했더니 c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입만 하면 되겠다. 대입했더니 a의 값은 7b, b는 그냥 b, c의 값은 마이너스 5인데 제곱하면은 25. 답은 25분의 7인가요? 네. 등차수를 이루는 숫자로 갔습니다. (1382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1382번 같은 문제가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서 3차 방정식과 연관시켜서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세근의 값이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세근의 값이 등차수열이면 세근의 값을 일단 알파, 베타, 감마로 적겠습니다. 알파, 베타 한번 서로 다른 세 개 숫자입니다. 알파, 베타 더하기 감마까지 더하는 세 값은 근각에서 현기에서 3인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값을 다 더하는 세 개 값은? 세근의 고백값은 누구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등차 중 항을 생각하면은 가운데 거를 두 개의 평균값으로 할 수 있죠? 그럼 2베타의 값이 알파 플러스 감마인가요? 네. 식 4개, 문자 4개. 거기서 K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식하고 첫 번 식을 이용해서 대입하게 되면 이게 3베타냐? 그럼 베타의 값 1인가요? 네. 베타가 1이면 알파 플러스 감마의 값은? 2. 이 식에서 베타로 묶어주면은 알파 플러스 감마 알파의 값이 K래? 근데 베타의 값 1이기 때문에 알파 감마의 값은? 끝났네? 대입하면 되잖아. 1 곱하기 2 마이너스 8? 그럼 K는 마이너스 6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연립하지 않고 연립 방정식을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쉽게 풀 수 있는데 막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틀려온 애들이 부지기수로 많거든? 선생님 방금 풀어준 방법을 기억하셔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적어도 여러 번 경험하니까요. 딱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안 풀면 산수가 불편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갔습니다. 1385번으로 갔고요. 1385번이 각 B의 가격 크기가 90도고 한 변의 길이가 6루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꼭지점 B점에서 AC에 내린 수행발을 D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변의 길이값을 등차수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AD라고 하는 길이, CD라고 하는 길이, AB라고 하는 길이 세 개가 등차수열을 구성한다고 얘기했네? 그럼 세 개가 등차수열을 구성하니까 제일 짧은 길이 A-T, 여기 두 번째 길이 A, 가장 길어 보이는 길이의 값을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했나요? 이러면 문자를 세 개로 안 잡고 두 개로 잡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잡고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 다 사용해서 문제 풀려고요.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건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나요? 그 전에 이해부터 먼저 합시다.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고 요만큼 길이의 값은 x, 요만큼 길이의 값은 y, 가운데 높이의 값은 h, 세 변의 길이의 값은 여기는 a, b, c라고 해보겠습니다. 중2 때부터 배워서 이미 알고 있는 거 4가지 정도만 얘기해볼까요? 뭐 알아요? 난 이거 할게요. 아는 거 뭐 있어요? X제곱 더하기 H제곱. 그건 싫어요. 그건 성립하지 않는 얘기예요. 너 지금 소설 쓴 거예요. 너는 지금 각이등분선의 성질을 얘기했지 지금 각을 이등분한 선이 아니죠? A 곱하기 Y는 BX. 그런 것도 네가 지금 소설 쓴 겁니다. 그런 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H제곱은 X.
h의 제곱의 값은 xy는 성립하는 식입니다. A 곱하기 B는 X 플러스 Y BH. 그러니까 a 곱하기 b의 값은 ch라고 얘기한 거죠? 아, 네. 원하는 건 이거 아닌데. 이 새끼들 다 중학교에 가서 똥 싸고 와, 이 새끼들아. A 곱하기 직각삼각형에서 수렴말을 내렸을 때 성질을 꼭 알아야 되는 성질. 아 a를 제곱한 게 뭐랑 똑같아? 네. 천천중학교 앞에 교무 앞에 똥 안 싸도 돼요. 나머지 학교는 교무 앞에 똥 싸고 와야 돼, 니네. 왼쪽에 있는 선분의 1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짧은 이 점을 기준으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야. 그럼 b제곱 값은 누구겠어? YC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은 180 더하기 a 플러스 d의 제곱의 값이랑 2a 마이너스 d의 제곱이 똑같아요? 전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180의 값이 뭐랑 똑같은데? 2A 마이너스 B. 짧은 거는 a고 긴 거는 2a 마이너스 d예요?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식 두 개 있으면 a하고 d 다 구할 수 있겠다. 그때 a식 1이만 구하면 돼? 난 이걸 궁금한 거예요? 네. 연립이 될까? 똑같은 식일까? 느낌이 싸한데? 연립 되겠지? 첫 번째 식 정리하려고요. 이항하겠습니다. 문자만 이항하겠습니다. 3a 제곱 마이너스 6ad d제곱은 지워지나? 이해된 거 맞아요? 예. 3으로 약분되나? 두 번째 식 보자. 두 번째 식은 2a 제곱 네. 마이너스 ad 그러면 4a 제곱 두 배 하려고. 두 배 하는 중이야. 뺐습니다. 3a 제곱의 값이 a의 값은 10. a가 10이었을 때 여기다 10 대입할까? a한테? 100이니까 40을 빼야 돼? 그럼 d는 2야? 그럼 a하고 d의 값 알고 있습니다. 그럼 a식 1이 몇이라고요? 18. 18? 네. 모르면 요걸 고르면 되겠다 맨날. 이런 거 맞니 지금? 근데 쌤 걱정스러운 거는 아까 전에 빨리빨리 대답 못한 거 보니까 좀 걱정스럽다 니네. 도형의 성질은 중학교 졸업한 이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a 대 b가 x 대 y ay하고 bx 곱한 게 똑같다.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창조하지 마세요. 자,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등차수 합파트입니다. 아이씨, 하나 더 풀어야 되나? 이거 좋다. 첫 번째 값이 m이고 1390번이 첫 번째 값은 m이고 공차의 값 1인 등차율의 첫 번째에서 n번째까지 합의 값이 50일 때 mn의 값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n값은 몇 번장에서 지칭하는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조건에서 m도 자연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수열의 합의값이 50이라고 하니까 수열의 합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나는 n개 항의 합의값을 구하는 거지? 네. 2분의 항의 개수 n개를 구하는 중이야. 첫 번째의 2배? n-1 곱하기 공차 1이라고요? 부정방정식 풀라는 얘기네? 2배 했더니 100? 2mn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n인가? 네. 이게 100이란 얘기야? 네. 근데 문제가 이 등식을 만족하도록 하는 m값도 자연수, n도 자연수라고? 그지 같네. 이씨 어떻게 하지? N은 n으로 묶어지니까 n값은 무조건 100의 약수여야 돼? 네. 예. 100의 약수가 누가 있는데? 1,
1, 아, 4도 있냐? 10, 25, 2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게 썼네요. n값 이런 값들이 될 수 있네. 그럼 n값을 대입해볼까? 작은 거 1부터 대입하는 중이야. 1 대입했더니 n값이 누구라고요? 95. 2 대입하는 건 쓸게요. 2 대입했더니 4m 플러스 2인가? 네. 그럼 안 되지. 네. 자연수가 안 나오지. 4 대입하고 있습니다. 4 대입했더니 8m 플러스 12? 네. 그럼 m이 누구야? 11. 11? 네. 아직까지는 10 이하의 숫자가 없죠. 5 대입했더니 이건가? m이 누구죠? 8. 처음으로 되는 거 있어? 네. 이게 13이야? 나머지 확인했을 때 안 나오니까 답이 한 가지였을 겁니다. 부정방정식 풀었습니다. 1394번으로 갔습니다. 1394번이 첫 번째 값은 6이고 12번째 값은 마이너스 12입니다. 10번째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초항공차 다 구할 수 있는, 초항은 알고 있지? 10번째 값은 초항 더하기 9인가? 네. 6 더하기 9이라고 하는 세값이 마이너스 12입니다. 따라 뒤에 값은 마이너스 2야? 예. 그럼 몇 번째 한까지를 양수고 몇 번째 한까지 음수고 이런 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값은 6, 두 번째 값은 4, 세 번째 값은 2, 네 번째 빵, 그 다음부터 음수인가요? 네. 일반항의 값이 누군데? 마이너스 n 플러스 8인가? 초항의 값이 6 나와야 되니까? 네. 근데 20번장이 필요합니다. 20번장이 누군데요? 20번장이 마이너스 30인가요? 그러면은 다 절대값 씌워서 더할 거기 때문에 절대값만 더하면 앞에 것들은 여기까지 더할까? 4개? 4개 합의값은 10인가? 네. 하지만 뒤에 건 몇 개를 더하는 거야? 16개가 다 절대값 씌워서 더하는 거야? 네. 2분의 16개. 초항값은 2, 끝항값은 30인가요? 네. 30살이 일어났더니 17. 17 곱하기 16을 하세요. 256 더하기 16 좀 해봐. 170이요. 그러네, 270이네. 272한테 12 좀 더 해주라. 284. 부분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건 아까 설명을 좀 부실하게 해가지고 설명을 좀 자세히 합시다. 자, 등차술 합의값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2 플러스 n-1d도 외우셔야 되고 2분의 항의 개수 초항 플러스 끝항도 아셔야 되고 n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은 2분의 공차가 있다는 사실도 외우고 있어야 되고 뒤 1차항 개수의 값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수항이 있다고 없다고? 등차술 합은 상수항이 없습니다.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두 번째부터 성립한 등차술이 나온다고? 합의값을 주고 나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합의값이 주어진 다음에 일반항을 구해보세요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SN이라는 녀석의 값은 첫 번장 더하기 두 번장 더하기 쭉 다 더해가지고 n번장까지 합입니다. SN-1이라고 한다면 첫 번장부터 시작해가지고 n-1번장까지 합이죠. 네. 내가 SN에서 SN-를 빼게 되면 다 지워지고 AN만 남나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식은 n값한테 1을 대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n값한테 1을 대입하게 되면 S빵이 등장하는데 수열은 빵번째 항까지 합 이런 걸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등장하도록 수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0번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만 대입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두 번장 이상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필요한 녀석의 값이 첫 번장도 알아야지 수열을 밝히는 건데 첫 번장을 알기 위해서는 n값한테 1만 대입하면은 A1이 나올 때까지만 쓰라는 얘기죠.
n값한테 1을 대입하면 점점점의 의미는 여기가 마지막 게 A1인데 A1이 나올 때까지만 쓰라는 얘기여서 S1의 값이 A1입니다. SN을 가지고 A인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금 한 설명대로 문제를 풀자면 개 귀찮습니다. 앞에 건 2n제곱 플러스 3n인데 뒤에 건 빼려는 녀석의 값이 2n-1의 제곱 플러스 3n-1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전개하는 동안 실수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거든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n인가? 그 다음이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빼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건 2 이상부터 성립한다고요? 네. 근데 S한테 1 대입해서 구한다고 A1은? 네. S한테 1 대입했더니 누구예요? 근데 여기도 1 대입하면 누구야? 그럼 따로 쓸 이유가 없잖아. 네.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의 값은 4n 플러스 1 첫 번째부터 성립해요라고 쓰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실수를 겁나 많이 하기 때문에 산수가 많아지면 실수하기 때문에 산수를 줄이고 싶습니다. 산수를 줄이기 위해 제일 먼저 확인할 거 2분의 공차의 값이 최고차항 계수 2차항 계수라고요? 네. 공차의 값이 2분의 공차가 2이기 때문에 공차의 값은 공차가 4니까 AN 구할 때 앞에다 4라고 쓰고 봐요 일단. 네. 상수항이 있어 없어?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 번째 함수 성립합니다. 1 대입하기 5죠? 네.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빼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연습합니다. Sn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이렇게만 써보죠 일단. 이때 공차의 값이 누구라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an 값은 누구죠? 앞에 일단 마이너스 6이라고 쓰고 봐요. 그런데 이건 1 대입하면 누구야? 뒤에 뭐 있어야 돼요? 얼마나 쉬워? 8. 8이 있어야 되나? 그런데 만약에 Sn 값이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2가 있으면 무슨 일이 발생해? 이 녀석의 값은 첫 번째부터 성립한 녀석이지만 이건 두 번째부터 성립한 등차수열이라고? 근데 식은 똑같을 거야. 왜? 두 번째부터는 다 똑같거든. 다만 초항이 달라져. 얘는 초항의 값이 2였냐? 근데 이건 초항의 값에 2만 더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초항의 값이 4라는 얘기인가요? 1 대입하면 4인가요? 얘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끝나는 거고 얘는 첫 번장을 따로 쓰는 거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Sn이라는 녀석의 값이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공차가 누구예요? 2. 네, 공차는 2분의 공차 1이니까 공차는 2죠? an 값 2n이라고 쓰겠습니다. 초항의 값이 누구예요? 2. 그럼 끝인가요? 하지만 여기다가 선생님이 3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an이라고 생겨먹은 녀석은 똑같이 2n이겠네? 네. 다만 초항의 값은 누구라고요? 1 대입하기 5니까 5만 따로 쓰겠다고요? 이게 Sn 빼기 Sn-1번하면 구하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원래는 합의값을 가지고 문제 풀 때는 연립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또 얘기할 게 하나 더 있네. 이거 가지고 얘기합시다. 자, 선생님이 1 더하기 1, 2, 3, 4, 5, 6, 7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이걸로 얘기하겠습니다. 낱개로 하나씩 등차수열이죠. 네. 두 개씩 더한 값도 확인해 볼게요. 이유탄 두 개씩 더하게 되면은 3, 7. 7. 7. 두 개씩 더한 것도 등차수열이니? 네. 세 개씩 더하려고요. 3개 더하고 3개 더하고 3개 더하겠습니다. 6, 15, 24. 등차수열 맞아? 9씩 증가하는 거 맞아? 네. 등차수열은 같은 개수씩 묶음으로 묶었을 때도 그 묶음의 값들도 무조건 등차수열이야.
이건 10개를 더했다는 얘기죠. 이건 20개를 더했다는 얘기죠. 처음에 10개의 합의 값은 120이래? 네. 근데 이렇게 20개 더한 녀석의 값이 440이면 여기 10개는 합이 누구란 얘기야? 320. 그 다음 10개는 누굴지 궁금해. 그래야지 30개 합이 나오는 거지. 네. 근데 여기 든 2개가 몇이 증가했어? 200. 그럼 여기서도 200이 증가해야 되겠네? 200 증가하면 누군데? 그럼 싹 다 더한 녀석의 값이 답인가요? 440한테 520 더했더니 120. 이해되신 거 맞나요? 같은 개수였을 때만 성립합니다. 근데 이거를 산수로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해설지는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 게 불편해서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하는 게 불편해서 일반적인 해설지들은 전부 다 산수합니다. 10번째 항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계수 10개 첫 번째 항 플러스 첫 번째 항의 2배 플러스 9인가? 네. 이 값이 100입니다. 20번째 항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계수 20개 2 플러스 19D예요? 이게 440입니다. 첫 번째 거는 약분했습니다. 2 플러스 9D의 값이 누구라고? 20? 그 다음에 약분하면 10 약분했더니 44? 2 플러스 19D의 값이 44? 밑에서 위에 것 빼니 10D의 값이 10D가 24야? 아이씨 그지 같네. 왜? 첫 번째 식이 120이 아니고 100이라. 아하 잘못 썼구나. 첫 번째 게 120이어서 약분하고 24가 되나? 네. 그럼 빼주면 20? 네. 그럼 공차의 값은 2입니다. 공차이었을 때 초항의 값은 3인가? 맞아요? 네. 30번째 항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항의계수 30개 2 플러스 29D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A는 6 29D면은 58? 맞아? 네. 까먹어도 6 더하기 58은 몇이야? 64. 64 일어났더니 그럼 30 곱하기 30이에요? 예. 그게 960이고요. 이렇게 언제 푸냐고 이렇게 푸는 건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풀 겁니다. 같은 개수끼리 묶었을 때 등차수를 구성합니다. 자, 등차수열이 첫 번째 거는 홀수 번장들만 지금 몇 개 더했는지 알아요? 플러스 1개. 네, 첫 번째는 홀수 번장들만 n 플러스 1개를 더한 거죠. 자, 위에 거는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한테 밑에 조그만 첨자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게 n값한테 1 대입한 거니? 두 번째 게 n값한테 2 대입한 거야? 마지막은 n값한테 뭐 대입한 거야? n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니? 그렇게 해서 개수의 값 n 플러스 1개인가요? 네. 이걸 떠올린다면 홀수의 값들이 써있는데 뭘 대입한 것들이 어떤 자연수를 대입하는 건지 확인해서 개수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분들, 대괄 속에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분들은 항상 착각하고 항상 틀리실 겁니다. 근데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방법은 알려줬지만 대충 보고서 M개 이런 새끼들이 전 국민 중에 80%쯤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질병이야 이건. 그건 선생님이 할 수 없는 역할입니다. 정신 차리시고 방금 했던 방법을 사용하세요. 자, 주어진 건 짝수 원장들입니다. 몇 개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거는 두 칸씩 다 건너뛰는 건가? 네. 수열의 공차의 값을 D라고 한다면 얘는 공차가 몇이란 얘기야? 2. 얘는 공차가 몇이란 얘기야? 2. 두 칸씩 건너뛰니까 공차의 값 1이씩 증가하는 거군요? 그런데 개수가 안 맞잖아, 개수가. 문제는 M값도 구하고 A8도 구하라는데? 어떻게 할까? 위에 거의 합을 구해볼까? 2분의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 있다고요? 초항의 값이 누구라고요? 초항의 A라고 할까? 끝항의 값은 누구지? A의 M. n번장의 값이 초항 더하기 n-1을 D예요? 예. A, 2m 플러스 1이라고 하면 2m 플러스 1을 대입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이 수열은 몇 칸씩 건너뛴다고요? 2칸씩 건너뛰니까 공차 1이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2m 플러스 1에서 1을 뺀 거 공차 1이라고 쓴 거죠? 이런 거 맞아요? 네. 이게 지금 80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녀석의 값은 2분의 항의 개수는 m개 있습니다. 초항의 값이 누구예요? A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A10에서 A가 아, 맞아. A 하나 빼먹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초항, 요거 A 빼먹었어요, 선생님이. 자, 초항의 값이 지금 A 플러스 1인가? 예. 아니죠? 이건 두 번장이니까 A 플러스 D죠? 네. 끝항의 값이 2n번장의 값이 누구죠? 아, 근데 선생님이 실수했다. 이거 그냥 D라고 해야 되잖아. 이것 자체는 1이씩 커지지만 이 항을 구할 때는 그냥 EMD잖아. 이건 EM-1D고 나 초항 플러스 끝항으로 구하니까. 이제 지금 이해된 거 맞니? 네. 된 거 맞아? 안 헷갈려? 이 값은 지금 70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 연립방식 풀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개빡치네. 나만 빡치는 거야? 너희는 괜찮아? 시원한. 개빡치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를? 아, 그래도 공통되는 게 있긴 있구나. 나누기해서 풀면 되겠구나. 자, 첫 번째 녀석의 값은 m 플러스 1 곱하기 2a 더하기 2md니까 2로 약분했더니 a 더하기 md인가? 네. 두 번째 녀석의 값은 m 곱하기 2a 더하기 2md야? 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md고? 네. 나누기가 돼? 네. 그랬더니 m분의 m 플러스 d 1의 값이 7분의 8이어서 가능한 m값은 7밖에 없는 것 같은데? m값은 7인 거 구했어. m값이 7인 거 구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분모만 볼까? 분모만? m값한테 7 대입하면은 7 곱하기 a 플러스 7d의 값이 10이에요? 70이에요? a 플러스 7d의 값이 10이고요. a 따로 d 따로 구할 필요가 없네. a 플러스 7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7인가요? 예. 된 거 맞아요? 자, 11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11번 유형은 공차의 값이 양수인 등차수를 있습니다. 공차의 값이 양수인 등차수리는 니네 덥냐 혹시? 공차의 값이 양수라고 얘기했고요. 등차수의 AN의 값은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 값이 SN입니다. 그런데 9개를 더한 녀석의 값과 3개만 더해서 절대값 씌운 녀석의 값은 다 27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공차의 값이 양수면 이 수열의 합의 값은 점점 커지는 거니? 예. 네. 앞으로 항상 커질 겁니다. 공차의 양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이 똑같다고? 뭔 개소리야? 첫 번째 형이 이제 S3의 값이 음수였다는 얘기지? 예. S3의 값은 누구였다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S9의 값이 27이었다는 얘기인가? 그때 10번장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지금 세 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려고요. 세 번장까지 합의값이 누구야? 마이너스 27. 2분의 3 곱하기 2a 플러스 1이 두 번째에서 9번장까지 합의값은 누구야? 2분의 9 곱하기 2a 더하기 대충 연립하면 되겠네. 2 약분하고 3도 약분했습니다. 마이너스 9의 값이 a 플러스 d인가요?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의 값 약분하고 9의 값도 약분했습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12의 값이 마이너스 3d야? d의 값은 4? d가 4가 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3? 10번장 고라고 하겠습니다. 10번장의 값은 첫 번장 마이너스 13 더하기 9d니까 이거예요? 36에 13 빼기를 못하겠어요. 12번 유형으로 왔습니다. 등차수의 합의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다시 한번 등차수의 합의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등차수의
가지고 풀지 않습니다. 한 문제는 쉬운 거 하나 보고 갈까? 첫 번째 값이 100이고 공차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등차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값의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최대값을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최대값을 합으로 구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제 몇 번째까지의 합이 최대인지 알아야지 최대값 구할 거 아니야? 네. 몇 번째까지 합이 최대인지 알고 싶습니다. 33? 34. 합의값의 최대 문제는 일반항 가지고 문제 풉니다. 일반항의 값이 누구죠?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인가요? 네. 합의값이 최대되려면 음수를 더하기 전까지만 더해야 돼? 예. 양수인 게 몇 번째까지라고? 33? 34. 34? 그럼 34번째까지 합의값이 최대인 거네? 네.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합의값의 최대값을 구하러 갑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건 34번째까지 합이 필요합니다. 2분의 항의계수 34개 초항 플러스 끝항으로 풀까? 네. 초항의 값은 100이야? 끝항의 값은? 1. 네, 34번째의 값 1이네요. 17 곱하기 101이라고요? 네. 1717. 첫 번째의 값은 마이너스 90입니다. 첫 번째의 값이 마이너스 90, 공차의 값이 3이 되는 등차술이 있습니다. 일반항 구하겠습니다. 일반항의 값은 3n이라고 썼고요. 초항의 값이 마이너스 90이니까 일반항 구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의값이 sn입니다. sn도 구해버릴까? sn의 값 2분의 항의계수 n개 초항의 2배 n-1 곱하기 공차 3이라고요? 그 값이 0보다 큰 최소의 자연수 n값을 알파 sn의 최소값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0보다 크도록 하는 녀석을 일단 구해야 되겠네? 0보다 큰 녀석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2는 어차피 지워도 되지? n 곱하기 3n 마이너스 183이냐? 네. 언제 0보다 큰지 물어봤어. n값 원래 자연수니까 양수지. 요거만 양수면 되는 거야? 예. 62여야 되나? n값이 62였을 때가 그때가 처음으로 양수인가? 네. 예. 이게 알파라고요? 이제 문제는 합의값이 최소였으면 좋겠다며. 첫 번째의 값이 마이너스 90, 두 번째의 마이너스 87 언제까지 더해야지 최소가 되는 거지? 음수인 것들만 더해야지 최소인가요? 네. 몇을 대입할 때까지가 음수인가요? 31. 31번장까지 30번장까지만 더해도 되지 않나? 네. 30번장까지 더한 녀석과 31번장까지 더한 녀석의 값이 최소일 건데 31번장이 빵이기 때문에 더하나 안 더하나 똑같은 거지? 그럼 30번장까지 한번 구할까? 2분의 30 곱하기 초항의 값은 마이너스 90, 끝항의 값은? 네. 합이 양수를 여기 SN의 최소값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 아닌가 싶다. 선생님 그거 구하는 중이고 네가 띄어 읽기를 못해가지고 문제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 걸 기다릴 여유가 없네요. 자, 합의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는 홀수인 값들만 다 더했을 때가 되는 것 같고요. 이 값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란 얘기야? 몇인지 모르겠다. 15 곱하기 마이너스 93이야? 예. 못하는데? 못해. 알파에서 베타를 빼래요. 안 하겠습니다. 주어가 이제 해결됐어? 해결 안 돼? 그거는 좀 더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도록 해.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내용 정리가 뭐라고 써 있는데 말만 지어내서 쓰는 거고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제 푸는 겁니다. 1414번으로 갔습니다. 50여의 자연수의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의 값을 합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3의 배수 다 더할 거고 4의 배수 다 더할 거고 뭘 빼야 돼? 12에 그럼 3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는 알아? 예. 알려볼게요. 3의 배수의 초항은? 3요. 끝항은? 48요. 4의 배수 다 더하고 있습니다. 4의 배수는 몇 개 있죠?
초항은 4고 끝항의 값은 48인가? 예. 여기는 이미 12배수를 여러 번 쓴 거네? 예. 12배수 다 빼려고요. 2분의 항의 개수는 4요. 초항의 값은 12, 끝항의 값은 48인가요? 예. 산수는 못합니다. 자, 연습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봐야 되겠다.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 거야? 예.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항 구하려고요. 공차 누구예요? 2. 공차 2여서 2n이라고 썼습니다. 초항의 값은 뭐라고 봐야 돼? 아, 초항의 값이 4니까 플러스 2예요? 1만 없었으면? 네. 근데 1이 있기 때문에 이건 두 번째 함수 성립하고 A1의 값은 S1이기 때문에 5라고요? 예. A1의 값은 5예요. 10 대입하세요. 10 대입했더니 22. 이런 거 맞나요? 예.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네. 다른가? 다음에서 초항과 공차의 값이 필요합니다. A는 그냥 구해버릴게요. 공차 누구예요? 2. 초항은 6이야? 초항은 6, 공차는 2라고요? 이걸 이렇게 풀고 있지 않겠다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풀고 있으면 그냥 졸아요 그냥.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이렇게 문제 많아. 이제 슬슬 지겨운데? 두 개만 더 풀고 이제 니네가 풀 겁니다. 1423번으로 갔습니다.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홀수 번장들만 다 더해서 220이라고 합니다. n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항이 누구라고? 2n. 2n 플러스 2? 네. 공차의 값이 2였고 초항의 값이 4였으니까 2n 플러스 2입니다. 상수항 없으니까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죠. 근데 2n 플러스 2라고 하는 수열에 대해서 첫 번장부터 몇 개를 더하라는 얘기야? 홀수 번장들을. 네, 홀수 번장들 n개를 더하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저기 있는 녀석의 값은 그럼 지금 1대 2 반게 누구야? 4요. 2대 2 반면 3대 2 반면은 8이요. 8. 5대 2 반면은 12요. 그럼 4의 배수를 몇 개 더하라고? n개 더하라고? 예. 4의 배수 n개 더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n개 초항의 2배 n-1 곱하기 공차 이 값이 220이 나오도록 하는 n값을 구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4로 약분할까? 2로 먼저 약분하고 또 2로 약분했더니 110? 그럼 n 곱하기 n 플러스 1인가? 그게 110이라고? n값은 10이라고? 네. 그냥 산수했어. 전개해서 산수했어.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1427번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데서까지 이르는 거리값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원점에 출발합니다. 원점에 출발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도착하고 있냐면 x좌표, y좌표와 똑같은 점까지 이르는 거리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뭘 그리려고 하냐면 이 선 하나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역시 왜 안 맞나? 내가 지금 뭘 그렸을까요? 네, 나 지금 y는 x라는 선을 그렸습니다. 왜 그렸다고요?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라는 녀석의 값이 y는 x라는 선 위에 있으니까요. 예.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 이동하는데 소요된 거리가 몇이야? 5요. 1, 1, 2, 2 여기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야? 6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까지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여기는 3칸 3칸? 네. 4칸 4칸? 예.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까지는 여기 뒤에 뭐가 붙었어? 여기 5 2개, 6 2개? 그럼 뭔가 느낌이 생기는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20까지. 20. 여기까지? 예.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이거 어떻게 구해? 200이
이거 구하면 돼요? 네. 2분의 항은 20개, 초항은 1, 끝항은 20? 210을 2배 하세요. 120. 되신 거 맞나요? 자, 여기까지면 유형별로 다 풀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연습해 주세요.